네, 개장 전에 미심쩍은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군요. 유럽의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동경시장 개장하고 1.29달러 초반으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1.307달러에 마감을 한 유로화가 현재는 1.291달러로 확 떨어져가지고요. 조금 신경이 좀 쓰이는 재료이긴 합니다. 일단 뭐 재료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멘토 컨설팅입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이틀 동안 EU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일부 재정긴축 정책 조정을 합의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평이하게 그쳤고요. 오히려 키프로스 얘기가 갑작스럽게 도드라지고 있네요. 일단 글로벌 주요 증시 조정으로 지난 주말을 마무리했는데 일단 분석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지금은 그 재료 공백기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도 지나간 거고, 그다음에 경제지표 발표는 매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경제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시장이 정책 이슈에 반영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이틀 동안에 유럽 20개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긴축 기조의 완화, 워낙에 그 재정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각국의 그 긴축 정책을 강요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성장에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주말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하는 실망감으로 다소 약세를 보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키프로스 사태의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에 돈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극적으로 비관적인 그런 재료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시장의 그 기류 변화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정시 동향이 되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보면은 색깔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이게 온통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이 제법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랠리 이후에 일부 국가들은 조정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두 개 지수에 우리나라의 지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매도 신호가 나간 지 일주일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멕시코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중국과 관련된 그런 나라들의 지수는 조정 신호에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세계 시장이 정말로 그 랠리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살펴보면 일본이 무려 47%나 폭등을 했고요. 태국도 50% 이상, 그다음 터키가 60% 이상, 그다음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이 대체로 20%대, 영국과 프랑스도 20%대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8%, 9%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랠리를 펼칠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외되었는지를 수치가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편에 보시면은 최고치 이후에 조정하는 그 수치를 글자를 보게 되실 것인데 전반적으로 근본의 랠리가 10년 이상 만에 오는 최대의 랠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시장은 아직까지도 지금 랠리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좋은 것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20.8%나 상승했고요. 미국은 10%. 예, 어제 뉴스 보니까 주말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이른바 왕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분명히 있겠고 이번 주 미국 증시도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랠리가 지난 주말에는 좀 주춤거렸습니다. 네. 주중반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주택 관련 지표들도 나올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표는 대단히 좋은 상태죠. 미국은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선순환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전 시간대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소개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소비자 신뢰 지수 등등 각종 지표를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은 이 가운데 보면은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가중치가 높은 부분은 내구재 주문 빼고는 다 빨간색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심리 지표, 주택 관련 지표 등등이 모두 지금 괜찮은 흐름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성장을 또 부추기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부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만은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주식 시장 말고는 다른 투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주에 주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FOMC 회의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 발표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 가중치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미국은 컷오프 위칭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오버슈팅 했던 것의 정산 매물이 나오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동성을 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계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이 각국, 주요국들은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가져가는과 동시에 양적 완화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했고 시장을 가르치려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실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글로벌 유동성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흐름을 보일까요? 예,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대단히 가파른 공급 구조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둔화가 되었습니다. 조금 소강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은 미국제 수익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볼까요? 예, 오른편으로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동성이 채권 시장에서 상품이나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유동성이 절대 크기를 연상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편으로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유동성의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조정받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숨 고르경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10년 만기 미국제 수익률 기준으로 2%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은, 올 하반기까지 가는 방향은 2.4%를 넘어서 위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율 동향이 되겠는데, 제가 환율 대전이라는 얘기를 참 오래전부터 썼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엔화 동향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이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의 원화는 그러나 달러당 1,000원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어려운 구조고요. 일본 엔화의 경우는 지금 100엔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95엔대, 96엔대에서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었다가 일본 당국이 정책 목표로 105엔대를 언급을 했으니까 시장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증시가 이와 같이 유동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수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의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은 요동이 좀 심한 편이고요. 숨어서 중소형주 랠리가 아주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업종별 중에서 종목별 색깔을 여러분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락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좌측에 보면은 애플이 2% 이상 오른 것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등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모건 스탠리도 좋았고요. 대형주의 경우는 하루 많이 오르고 조정폭도 크고 하는 정도로 많이 오르고 난 뒤에 출렁거리는 모습이 뚜렷한데, 제일 오른편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른편 우측 상단이 유화 소재 쪽이고요. 그 아래쪽이 철강, 비철금속 소재 쪽인데, 이쪽의 경우는 초록색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낙폭 가대에 따르는
종목별의 순환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인데요. 20년간의 움직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년 전에도 이렇게 랠리를 펼쳤었고, 그 다음에 IT 버블 붕괴 이후에도 랠리를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리만 사태 이후에 2단의 가파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오른편의 상단에 이 상승폭이 대단히 가파른 정도입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고요. 이와 같이 세계 증시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못지않게 미국의 러셀 지수, 일본에서의 중소형주 등등 할 것 없이 종목별로 화려한 수익률 게임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는 지수고 종목은 종목이고 종목별 수익률 게임, 중소형주의 랠리. 굉장히 우리한테는 반가운 이야기이긴 한데 격세지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하고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예.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전략이 사실 필요합니다.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지수만 추정하다 보면은 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코스닥의 이 랠리라고 하는 것이 550을 넘어서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600포인트도 가능하다. 네.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원래 월가의 격언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는 가격이 오르면은 목표가를 올린다. 그런 생각을 혹은 그런 격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수급 동향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수급 동향이 되겠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에서 9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뱅가드 펀드 관련으로 일시적인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코스닥 종목에 6,500억 정도를 샀습니다. 참 많이 샀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의 경우를 보더라 그래도 투신사가 무려 코스피에서 2조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1,500 정도를 샀고요. 영기금이 코스피에서 1조 7천억을 샀는데 코스닥에서 역시 2천억 이상을 샀습니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무려 8,800억 정도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종 투자자들의 수급이 코스닥에서 많이 좋은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코스닥 지수와 연동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의 신호 동향이 되겠는데요. 매도 신호가 나간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이번 주가 2주일 정도 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쐐기형의 모습을 그리면서 저항선도 올라가고 지지선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 지수, 코스피 지수의 변화의 폭은 점점 좁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좁혀지고 나서 윗벽을 뚫으면은 여러분들 세계 시장하고 좁혀지는 랠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목별로 슬리마의 조짐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의 전략주로 샤프라는 브랜드 이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S가 스마트 관련주인데요. 제일 위에 단에 있는 게 제일 위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소재 쪽, 콘텐츠 쪽 이들을 합쳐가지고 S가 되겠고요. 이쪽 부분이 올 상반기에 대단히 그 랠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가 홀딩스인데요. 금융지주사 쪽하고요. 그룹 지주사 쪽은 조금은 아직은 좀 미지근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올해의 전략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가 A 쪽이 되겠는데 이게 전기를 활용하는 쪽인데요. 최근에 이쪽에 매기가 점점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등등의 움직임이 좋은 것을 감지하셨을 것인데 그쪽으로 조금씩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보면은 아트라스, 한국단자, 동양기전, 성우하이틱, 평화전공 등등의 종목군이 있는데 점점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슬림화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 주시하시고 이번 주에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면이 너무 좀 작아서 뚜렷하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그 자료의 희귀성 때문에 어디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위쪽에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스마트 테크놀로지 툴은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네페스, 유진테크 쭉 있군요. 쭉 있는데 다 일일이 언급은 못 해드리겠고 요점은 글쎄요. 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와 헬스 여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일부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됩니까? 지금 에너지가 그쪽에 집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참 심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로 제일로 뜨거운 쪽이 스마트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쪽이었었는데 이쪽에 에너지가 조금씩 좀 이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 완화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시세가 점점 커지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화가 이 약세를 나타내다가 주말에는 조금 강세 쪽으로 돌았습니다. 94엔대로 내려갔고요. 덕분인지 몰라도 N1 환율, 재정 환율이 1170원대로 좀 올라왔군요. 11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170원대로 올라온 점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동진의 멘토 컨설팅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